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홍희진이에요. 오늘은 1단원의 마지막 시간이고 측정 표본과 정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표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측정이라는 말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어림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림은 뭐예요? 다들 아시죠? 대충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충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경험, 그리고 지식,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과학적으로 대충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활동이에요. 자, 어림은 어떠한 양을 추정하는 것, 추정하기,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림을 하면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체중계가 있어요. 이렇게 짠 올라가면 숫자가 딱딱딱딱 뜨는 그 전자저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 요런 저울이 하나 있어요. 가정용 저울. 반을 움직이는 거 있지. 슈룽 가는 거. 자, 두 개의 저울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이 두 개의 저울이 있거든요. 이제 마트 가가지고 제가 뭐를 사왔냐면은 상추를 그리고 싶은데 배추처럼 그려지는데요. 상추라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상추를 사왔어요. 그러면 이 상추는 어느 저울로 재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이 친구의 무게를 우리가 잴 수 있을까? 이 전자저울로 재려면은요. 얘가 좀 1kg? 뭐 요 정도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제 뜨거든. 근데 얘는 아이고 상추를 뭐 그렇게 많이 먹겠니? 그치? 어 쪼금 사 왔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 놓아도 이 숫자가 뜨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추를 인제 들어보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험이랑 그리고 인제 물건을 들어본 이런 느낌들, 요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머릿속으로 어떤 저울을 선택하냐면 '아 가벼운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이 가정용 저울을 선택해서 상추의 무게를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무거운 뭐가 있을까? 책 한 뭐 5 권이 있어. 내가 얘의 무게를 꼭 재고 싶어. 5 권이야. 그러면 이거는 가정용 저울에 올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바늘이 돌아가 버려. 측정이 불가능해. 근데 여기 체중계에 올려 놓으면 짠, 그치. 숫자가 뜨게 될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치. 선택해야 되는지 요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열심히 말씀을 드린 거고 지우겠습니다. 이 어림을 하는 까닭은 어림을 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할게요. 바로 적당한 측정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측정은 뭐 저울을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양을 측정하는 거죠. 아니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재는 거죠, 재는 거. 어떠한 양을 재는 것. 자, 그러면 그 어떠한 양이 뭘까요? 어떠한 양은 예를 들어서 질량, 길이, 부피, 온도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어떠한 양들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양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측정 표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앞쪽에서도 우리가 기본량에서 단위를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 그래서 그거랑 그냥 연결을 안 시켜도 돼. 그거는 그냥 기본량이 7가지가 있잖아. 기본량 7가지가 과학에서 단위를 정해 놓고 써요라는 뜻이야, 그냥. 정해진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단위를 써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1강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양을 측정할 때 이제 그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 단위가 기준이 있어야 돼라는 겁니다. 측정 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기준. 그러니까 이 측정 표본에는 그 앞쪽에서 했던 그 기본량에서 이야기했던 단위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들도 여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되는 이 측정 표본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야. 짠,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뭐 1m. 1m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 길이를 이제 나눴어요. 길이를 재가지고 1000만분의 1로 나누어서 그걸 1m야 라고 정의를 했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은 빛이 이동하는 거리, 빛의 이동 거리를 1m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빛이 299, 792, 452, 8분의 1초 동안 지금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한 거리를 이제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에 1, 초. 이것도 뭐냐면은 1초도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빛이 세슈먼자인데 빛이 어찌됐든 진동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1초라고 딱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정의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 표본.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속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은 기온 같은 거는 우리가 섭씨도를 사용하죠. 그죠? 섭씨도. 자, 그 다음에 과속 단속 카메라. 자동차의 속도를 나타낼 때는 자동차 속도 미터 퍼 세컨드가 아니라 킬로미터 퍼 아워죠. 시속을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소음 같은 거. 소음은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요. 이렇게 정해놓고 쓰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말도 통한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표본 마무리 짓고요. 지금부터는 정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뭐냐면은 우선 정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호부터 저랑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군요. 자, 신호 갈게요. 신호는 자연에서 뭔가 변화가 생겨서 그 변화됨이야. 예를 들면은 빛. 막 어두운데 갑자기 밝아지면 변화가 생긴 거죠. 그쵸? 그리고 소리, 열, 힘, 압력. 이렇게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연에서 나오는 신호는요, 이게 무슨 신호냐면은, 짠,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뭐냐면 연속적인 신호예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은 봐봐. 여기에 내가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 그리고 구급차가 지나간다. 이러면서 지나가겠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러면서 지나가. 그럼 봐봐. 처음에 내 귀에 굉장히 강한 소리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높고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제 차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서 소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란 말이야.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소리가 그냥 조금씩 연속적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되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소리가 사라지게 되지. 이런 걸 아날로그 신호예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뜨거운 컵을 가지고 있다. 뜨거운 컵을 지금 내가 뜨거운 물이 든 컵을 들고 있어. 근데 이 온도가 어떻게 돼? 연속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차가워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랑 반대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디지털 신호인데요. 이게 이제 전기 신호라고도 이제 나올 거야. 이건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짠! 변화가 가다가 또 끊겨서 바뀌어. 탁, 탁, 탁 이렇게. 아까 내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해요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딱딱딱 끊겨서 지금 그 신호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 이런 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지털 신호예요, 전기 신호예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얘가 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거든, 아날로그 신호는. 근데 이 디지털 신호는요, 불연속적이야. 이렇게 신호가 뚝뚝뚝뚝 끊겨져. 그래서 사실은 그 아날로그 신호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런데 장점이 있다, 얘가. 뭐냐면은 저장을 잘할 수 있고, 얘의 장점. 디지털 신호, 전기 신호의 장점은요, 얘가 저장과 전송을 잘할 수 있어. 전송. 그러니까 다른 데 막 보내는 거야.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손실이 잘 안 돼요. 변화가. 아날로그 신호는 보내면 막 이제 막 바뀌어. 그런데 디지털 신호는 그러지 않아. 저장과 전송이 쉬워요.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가스가 누출된 거야. 어머나 세상에. 가스가 누출됐어. 가스 누출, 가스 폭발. 너무 무섭다. 그치? 똑같은 건데 그냥 화재로 갈게. 근데 똑같아. 가스 누출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봐봐. 둘 다 얘기해 줄게. 이제 가스가 누출됐어. 그러면 그 가스가 연속적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 그 누출되는 정보가. 그럼 그게 지금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장치가 있어. 그게 뭐냐면 가스 누출 감지기야. 그게. 그 열도 있잖아. 열. 뜨거워졌어. 그러면은 그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화재 경보기가 되는 거고. 되니?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센서라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자, 뭘로 바꾸냐면은 지금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센서입니다. 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재 경보기, 그다음 가스 누출 감지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센서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 센서 뭐예요? 빛을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온도 센서, 열을, 그치? 그다음에 습도도 센서, 그다음에 압력도 센서, 그다음에 화학 센서 등등 있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 가스 그 누출된 정도를 느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센서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구나. 잘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전기 신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디지털 정보로 바뀝니다. 그럼 디지털 정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장과 전송이 쉬워져요. 그리고 분석도 할 수 있게 돼. 이제 막 계산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 의료계에서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 전자책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드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저랑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다음 강에서 빅뱅 우주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